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정기욱 교수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87년에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인 것 같은데요. 호주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호주인들을 위해서 한 4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당회에서 시드니로 이민 오는 그 한인들을 위해서 한번 한국 교회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당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호주 교회 우산 아래 한인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시드니 안디옥 장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지금 27년 동안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 외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 호주에도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애보리지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한 20명 정도 호주인, 한국인으로 구성된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그 선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는 일은 여기 시드니에 한인들을 위한 시드니 신학대학이라고 호주 문교부에서 인정한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는 과목은 종교개혁사를 가르칠 때도 있고 또 호주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임상목회를 한 과목을 개설해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이 호주에 있는 우리 임상목회 교육센터가 큰 병원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웨스트미드 호스피탈이 있어요. 종합병원인데 그곳에서 호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목회학을 강의를 해요. 저보다 이제 레벨이 높은 슈퍼바이저 밑에서 제가 이제 학생 중에 몇 명을 맡아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그 한국 사회에 이 임상목회가 소개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동산병원에서 심우하시는 우리 오정윤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목사님들 한 그룹을 모시고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여기에서 운영하는 40시간짜리 인트로덕터리 CP 코스를 하면서 교민사회에 소개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 오 목사님에게 많은 그 은혜를 입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 CP를 한인교회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또 한인사회에 처음 이 CP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임상목회 협회에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해오신 거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CP 그 활동의 시작과 그 전개 과정과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CP 그 임상목회 교육에서 가르치는 어떤 정규 내용보다는 좀 역사를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CPE 역사를 잠깐 소개하는데 이 제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 뉴사우스 웨일즈 임상 목회 교육 대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호주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이 40시간짜리 임상 목회 소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상 목회 소개 과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제 스크린을 쉐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지 않거나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제 강의안을 참고를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마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 특별히 뉴사우스웨일즈 주를 중심으로 해서 CPA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그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을 경험하면서 발전해 왔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시간짜리 임상 목회 소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임상 목회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62년인데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임상 목회 교육을 위해서 이사회를 한번 설립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예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3년 그 다음 해가 되겠죠. 4월 달에 정말로 지금의 임상 목회 교육의 전신인 뉴사우스웨일즈 CP 이사회 카운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운슬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코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세미나를 개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헌법이 1977년에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참여하는 기관들로는 개신교회 대부분과 또 카톨릭 교회 대표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병원들 있잖아요. 제너럴 하스피탈,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원, 그리고는 호주 교회 협의회 대표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어떤 교단이나 또 조직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 가입하기를 원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그들을 이제 카운슬 멤버로 이사회 멤버로 이렇게 허입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 이들의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신학생들을 위해서 병원 소개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병원에는 병상이 몇 개고 그리고 여기를 주로 사용하는 그 환자들의 뭐 예를 들면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고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병원의 메디컬 스태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 또 병원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과정도 만들고 또 목양 돌봄을 위한 대인관계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지방 목회자들을 위해서 숙식 제공 세미나를 열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호주의 지형적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갑니다. 호주는 한국의 인구의 반도 안 되지만 나라는 남한의 78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사우스웨일즈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크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10배는 좋게 넘을 겁니다. 17배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이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출퇴근이 불가능하니까 숙식을 제공해서 세미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임상 목회가 먼저 시작된 빅토리아 주에서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카운슬, 이사회가 프로그램을 후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5년에는 이 병원 속의 감독자들이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2주 동안 풀타임으로 참여를 하고 또 8번에 걸쳐서 1시간 30분짜리 개인 교습, 튜토리얼을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병원 속의 감독자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6년에는 원목들, 여기서는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줍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이미 훈련을 받은 병원 그 속의 감독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보조 감독자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열어줘요. 후배 양성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70년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970년대가 되면서 미국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100시간짜리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풀타임만 하는 게 아니라 파타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목회를 위한 과정이 집중 강좌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관 목회라고 말하는 것은 채플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카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 곳에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양 돌봄 훈련 과정도 이 카운슬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이르러서는 이사회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반나절씩 10주 동안 또는 20주 동안 목양 돌봄 훈련 과정을 열어서 그것을 그들이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연중 원복 훈련 과정을 개최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거를 이제 연중으로 열어서 훈련을 받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참여하도록 지역별로 학과 과정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주에서 이렇게, 또 대전에서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곳에 CP 센터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CP 센터라고 말하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교육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980년대 이분들의 사역을 개관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사회가 처음으로 등급이 다른 감독자들을 위해서 각 등급에 따른 기준을 정한 책자를 발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책자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계속 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1981년 이후로는 감독자 훈련을 위한 학과목은 이런 과목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지정해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인 1982년에는 공식적으로 첫 견습 감독자들 있잖아요. 트레이니 슈퍼바이저들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독 훈련자들에게 이 견습 감독자들을 교육할 자격을 수여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1990년대에는 호주의 그 임상 목회 교육 단체들하고 이 뉴질랜드가 호주 뉴질랜드 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어소시에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협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상호 감독자 인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레벨 2에 대한 그 기준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회가 자격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들을 추천하는 방식, 이사회에 초청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92년에 이르러서는 이사회는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법인체 법 아래에서 구조를 재조정합니다. 여기서 뉴사우스웨일즈 주 법인체 법이라는 것은 이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세속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 아래에서 구조를 재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치로 이제 CPA 프로그램 졸업자들로 하여금 이사회 안에서 회원 자격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선출직 실행위원들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회원들을 참여를 위해서 이 카운슬이 있잖아요. 이사회. 그러면 그 안에 이 커미티를 두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더 많은 사람이 CPE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99년에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 임상 교육 협회가 그 법인이 시드니 칼리지 오브 디비니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드니 신학대학, 한인 신학대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신학대학이 속해져 있는 9개의 컬리지, 대학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렇게 구성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같은 건데 칼리지가 9개가 모여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신학대학이고 이 이제 임상목회대학이에요. 제휴를 맡고 이제 목양 감독 분야에 대해서 석사학위 과정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99년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임상목회대학으로 감독 인증 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대 이후에 이분들의 사역을 개괄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사회는 1973년 10월부터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CPA 감독자들의 이 수준하고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절차 개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다른 주들과 또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 사용되는 인증 기준들하고 그 절차들을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1976년에는 동료 감독 제도가 마련됩니다. Peer Supervision 제도가 마련이 되고 감독자들을 위한 훈련 그룹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1978년에는 이사회 안에서 예전부터 사역을 해오던 사람들하고 또 감독자 훈련 그룹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등급의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독 대행이에요. Acting Supervisor죠. 그래서 이들은 감독자 자격을 위해서 이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요구사항을 마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동안 어떻게 감독들을 위해서 훈련그룹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들의 지도 아래에서 감독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감독자 밑에서 보조 감독자로 일할 수 없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지금 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자들이 이제 있죠. 두 번째 그룹은 이들은 이 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서 임상목회 교육의 감독자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에는 세 번째 등급 감독자가 이제 허가가 되죠. 그래서 감독자 훈련자들은 이사회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경험 있는 감독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감독자들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CPA 감독자가 원하는 감독자 지원자들의 자격과 적성을 심의해요. 그리고 이사회를 대신해서 CPA 감독자로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격 인증 기관인 이사회에 자격이 있는 적격 지원자들의 자격 인증을 위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79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인증위원회의 그 역할을 돕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임명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심리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996년이 되어서는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인증 절차를 이 빅토리아 주하고 일치를 시켜서 이 호주하고 뉴질랜드 임상목회 교육협회에 인증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2년 후인 1998년에 완성이 됩니다. 동시에 호주와 뉴질랜드 임상목회 협의회 안에서 등급도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감독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까지 사실 살펴본 이 뉴사우스웨일즈 임상 목회의 역사는 그 뿌리를 미국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역사는 이미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이 뉴사우스웨일즈 주보다 먼저 빅토리아 주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8년에 이르러서는 맨 처음에 이제 1994년에 이 이사회에서 ACT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호주의 수도인 캔베라가 있는데 그 캔베라가 있는 즉 수도 캐피탈 시티가 있는 그 주 그거를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탈 테리토리라 그러는데 ACT가 주 중에 하나예요. 그 주와 뉴사우스웨일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에 6개 교육기관을 줬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뉴사우스웨일즈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양한 회원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자들을 받게 되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살펴본 그 호주 임상 목회 교육 특성이 뭘까 또는 강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성과 강점은 이론하고 경험에 근거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한 철저한 감독 또 관리 지도 아래에서 실제적인 임상적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 현장을 활용한 경험적이면서 경험하고 나서 반추하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 훈련생들한테 목양적 이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능력의 개발을 도와주고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실제적이면서도 전문성 있는 성취를 거두고 효과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훈련과 교육이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실 때에 아마 이런 데에 관심이 한국 임상목회 협의회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실시한 과거의 평가 기록이 있거든요. 이 카운슬에서 자체 평가를 한 거죠. 그렇게 그 기록을 보면 임상목회 학습 과정은 이분들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동료들 간의 상호 감독 관리적 관계, 아까 peer supervisio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것이 장점이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정체성 개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전문적인 경쟁력을 가진 사역자들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양적 효능성 개발을 통해서 용이하게 촉진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학교를 비롯해서 이 호주 임상목회 교육은 다른 다양한 기관들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거듭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저희들이 호주와 함께 한다면 서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 뉴사우스웨일즈 임상목회 대학이에요. 뉴사우스웨일즈 임상목회 대학은 1963년에 이제 맨 처음에 설립이 됩니다. 위기 또는 취약을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목양적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임상목회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 1963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2004년에 시드니 신학대학 아까 말씀드린 9개 멤버스쿨로 만들어진 The Sydney College of Divinity의 회원 즉 멤버 스쿨 또는 인스티튜트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병원, 형무소 또는 양로원 이런 특수기관에서 사역할 기관 사역자들로 또는 목회 감독관으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비롯한 고등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 학교를 그 5년마다 저희는 그 모더레이션이라는 걸 받아요. 그런데 2015년에 이제 그 모더레이션 그 공식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략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포함되는 게 비전 선언문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위한 정책인데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상목회 대학이 제공하는 과정들이 있고 또 그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임상목회 입문 과정,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40시간의 그 입문 과정인데 학생들한테 영적이고 또 목회 돌봄의 역할에 대해서 또는 실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자격 과정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코스들이 있는데 한 과목당 400시간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임상목회 입문 과정의 10배죠. 구성되고 각 과목은 6개월에서 9개월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면 학부 수료증이 주어지거나 기관 목회 석사, 즉 채플런시에 있어서 마스터 디그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 과정, 슈퍼바이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상목회 입문 과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목회 입문 과정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영적이고 또는 목양적 돌봄의 역할과 실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추구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영적으로 또는 목양적 돌봄의 역할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양 돌봄의 영역이 어느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추적인 목양 실행을 위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축어록을 통해서 이렇게 되죠. 액션하고 나서 와서 반추하고 다시 액션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목양 돌봄자로서 자신이 왜 이것을 하는지 동기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반추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학적으로 반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에 포함되는 필수 항목들이 뭐냐? 첫째는 대면그룹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교훈적인 가르침을 스스로 발표하는, 이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데 서머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 대면그룹 활동을 통해서 과정학습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추구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40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거예요. 동료 그룹을 형성하는데 최소한 6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돼야 돼요. 그럼 뭐를 가르치느냐? 여기 보면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행동 반추의 학습 모델. 아까 말씀드렸고 목양 돌봄이라는 게 뭐냐? 목양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또는 듣고 반응하는 기술 또는 감정이입. 이거는 심파티하고 다르죠.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돌봄, 애도와 상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신학적 반추, 또 영성과 영적 평가. 이 영적 평가하고 신학적 반추는 달라요, 그죠? 이게 이 theological reflection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하는 어떤 포션이 많다고 생각하면 영적 평가는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 돌봄 대상자에 대한 어떤 영적 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경계선, 이 바운더리 걷기, 그다음에 이제 기밀을 유지하는 것 또는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 목양의 역할 범위 이런 것들 또는 윤리 강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코비드-19 시대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소독과 감염 방지 등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선택적인 분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치매 이해하기 있죠. 또 정신건강, 마약, 알코올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호주는 굉장히 많은 민족이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돌봄의 대상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하여 또는 이제 예배 의식. 왜냐하면 모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이나 널싱홈이나 아니면 감옥 같은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예배 의식의 다름 이런 것들 또 영적 관례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영성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모두 합쳐서 1000단어가 넘지 않는 2개의 글쓰기를 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아카데믹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트로덕터리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00단어가 넘지 않는 글쓰기는 추고로 750단어 정도, 그리고 감독자에 의해서 정해진 짧은 글쓰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소개 과정을 할 때에 만족스러운 과정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충실하게 출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룹 활동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 그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40시간짜리 임상목회 입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